엘란트라. 자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내일의 주역임을 예감한다. 시대를 앞서가는 선택, 고성능 엘란트라. 현대자동차. M모드. 오빠 이 차는 뭐야? 이 차는 현대에서 만든 고성능 N이라고. 아반떼야? 최강의 꿈, 아반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죠. 근데 아반떼도 이런 게 있네요. 아반떼 아니라고, N이라고, N. 뭐가 다르죠? 너 내려봐. 네. 자, 와봐. 네네네. 이거 뭐야? N 이거 뭐야? 아반떼. 이거 뭐야? 아반떼. 아니, 이걸 같이 읽으라고. 아니 봐봐. 아반떼. 여기 띄우고 이만큼 띄우고 그다음에 엔터 쳐서 요만큼 띄우고 N. 그러니까 아반떼 한참 쉬고 N. 안녕하십니까, 존도백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N의 실내외를 이렇게 모두 살펴보는 2부 영상입니다. 1부의 출고기 영상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이렇게 2부, 3부, 4부 이렇게 모두 영상을 준비해서 편집이 현재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영상은 이제 독일의 D 세그먼트와 우리나라 아반떼 C 세그먼트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영상도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출고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반떼 N의 이 전체적인 인상이 직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존재감이 상당히 장난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차의 휠 디자인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렇게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굴러갈 때 휠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차의 이 존재감이 조금 더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직선이 아무래도 너무 많이 사용이 됐고 휠 안에 저 브레이크 캘리퍼의 빨간 포인트랑 사이드 스커트, 프론트 립 다 이제 빨간색 포인트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상이 좀 강렬하게 좀 남는 게 특징입니다. 영상 인트로마다 이제 그 나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차주 친구의 모습인데 180cm의 성인 남성이 아반떼 N에 탑승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고 하차를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지금 차주의 핏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반떼 N의 옆태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는 센서티브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존재감이 지금 다시 영상으로 봐도 정말 장난이 아니고 예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그렇고 전에 영상에서도 그렇고 아반떼 N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좀 센서티브하다, 감각적이다, 부각된다, 튄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내놓으라는 독일 3사의 벤츠 그 중에서도 일반 모델이 아닌 AMG 라인이 들어간 모델을 옆에다 이렇게 가져다 놔도 이 포스가 꿀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벤츠가 오히려 더 꿀린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디테일이라든가 어떤 그 디자인의 좀 포인트들, 빨간색 이 포인트들이나 디자인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과격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존재감 자체가 이 외제차에 비교를 해도 얘가 좀 더 훨씬 튄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뒤로 와서 아반떼 N의 뒷모습인데 옆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라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이렇게 딴 거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포스가 굉장합니다. 스포일러까지 이렇게 달려있고 색깔 자체도 이 아스팔트와 굉장히 흡사한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로 위의 약동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음은 이제 아반떼 N의 휠 디자인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과격하고 과감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가 들어가 있고 뒤에 휠의 모습도 앞 휠과 비슷하지만 브레이크 위치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할 앞모습 부분인데 앞모습도 인상이 굉장히 강렬한 모습입니다. 라이트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제가 봤는데 굉장히 밝은 모습이고 저 앞뒤로 전구로 저렇게
누렇게 들어오는 깜바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이렇게 웅장해지다가도 이 차가 아반떼임을 좀 인지하게 되는 포인트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범퍼의 가장 측면부에 이렇게 약간 에어로다이나믹을 과격하게 또 이렇게 뚫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해소되는 요소가 있지만 깜바이 같은 경우에 모양이 너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로 문을 잠그고 열 수가 있는 부분들이 돼 있고 문을 열 때는 이런 사운드가 나고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차급이니만큼 이제 밖에서 열리진 않고 하단에 이 버튼을 이제 제껴가지고 열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있고 문이 이제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옥탄가의 지시계나 이런 게 없습니다. 2000cc 4기통에서 이 터빈의 압력이 굉장히 세게 270마력이 걸리는 엔진인데 옥탄가 지시계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주유구의 문을 닫을 때는 이런 사운드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반떼 N의 키는 이렇게 생겼고 그냥 전형적인 현대차의 노멀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저렇게 돼 있는데 겉에 부분에 저렇게 가죽이 우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마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드 볼스터를 딱히 뭐 조절하거나 그런 기능은 없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예쁘게 굉장히 예쁩니다. N핸들 같은 경우 저렇게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 문짝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가 옵션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보스 스피커가 저렇게 탑재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들어가 있고 윈도우에 조작하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이제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당겨주면은 원터치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운전석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은 내려가는 것도 오토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오토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네 자리 모두 전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수납을 할 수 있고 포켓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이제 마감을 보여주는데 다크크롬 같은 게 적용이 돼서 보기가 좋습니다. 메모리 시트 저렇게 트위터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인상적인 부분이고 조수석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고 트위터만 저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부의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타입이 적용되어 있진 않고 저렇게 일반 페달이 적용되었지만 스포츠 페달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고 하부의 마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되어 있다 그냥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고 높이가 조절이 가능하고 시트의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옆에 보시면은 이 요추 흉추 이런데 이제 허리 쪽에 볼륨을 넣어줘가지고 허리의 그 위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반떼 N의 이 운전석에 탑승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고 핸들에 다기능 스위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이제 M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추가적으로 달려 있다는 게 아반떼 N의 특징이고 저 NGS 버튼을 누르면은 20초 동안 10마력 정도가 증가합니다. 약간 부스터 같은 터빈에 실제로 부스터 압력이 오버부스터가 걸려서 10마력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페달 시프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크게 달려 있고 N 기어 노브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특징이고 아쉽게도 오토 파킹 브레이크는 있지 않고 수동으로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왼쪽에 이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버튼이 비어 있긴 하지만 저렇게 다 알차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그리고 이제 계기판 옆에 저 부분은 N라인에만 그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를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모드 버튼이 저기 들어가 있는데 아반떼 N에는 이제 기어 노브 옆에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이제 기능들이 빠져서 저렇게 빈 공간의 퀄리티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왼발을 놓는 공간에도 스포츠 페달에 저 마감을 함으로써 약간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퓨즈 박스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토페시아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고 무선 충전 기능인지는 모르겠는데 NFC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에 저렇게 이제 퀄리티를 보여주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이 오토 에어컨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이 되는 이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통풍 시트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모두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저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누르기 좋은 위치에 위급 상황 시에 저렇게 누르기 좋게 위치가 되어 있고 깜빡이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K3 영상이랑 비슷하게 아반떼 N에도 이 기능들, 다기능 스위치를 이용해서 센터의 이 LCD 계기판의 정보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행 정보나 가속도 센서 약간 이런 느낌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고 M모드를 설정하면 바로 이렇게 M모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보조석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가죽의 마감이 준준형급 치고는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외제 차량과는 다르게 버튼을 이렇게 한 번만 눌러도 지정된 위치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백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날렵하게, 여기도 직선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좀 날렵하고 민첩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야각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되어 있고 위에도 약간 이런 이제 퀄리티가 있습니다.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베젤 부분이라 그럴까요? 베젤 부분이 상당히 얇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핸들의 포지셔닝을 조절하는 부분은 수동으로 저렇게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수동식으로 돼 있고 틸트, 텔레스코핑 기능이 다 되는 핸들입니다. 차량의 성격에 맞게 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앞에까지 쭉 뻗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적인 키가 이 차량에 탑승을 했을 때 그대로 뒷자리에 가보면은 이 정도의 공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실제로 제가 탑승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공간감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 탑승을 했을 때 앞좌석의 가죽 부분이 양쪽 모두 이렇게 다 울어있는 모습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N 포인트가 이렇게 컬러가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노멀한 이런 안전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이 들어가 있고 이거 없어요. 이게 팔걸이 없나요? 최근에 타본 차 중에 뒷자리에 팔걸이가 없는 차가 없었는데 팔걸이가 이 차량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당연히 컵홀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납 공간이 반대쪽 조수석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뒤쪽에 있는데 운전석에는 없다가 또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 이 옷걸이가 운전석 뒤에는 이렇게 옷걸이를 걸 수 있는 이 거리가 있는데 보조석 뒤에는 또 없다가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옷걸이가 없어요. 뒤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이 앞좌석의 느낌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시스트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무 기능이 없는 손잡이고 백미러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끝에 보면 이제 LED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게 이제 좌측 후방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측 후방에서 보이겠죠. 우측 후방에서 딱 봤을 때 뒷차에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다, 방향 지시등이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LED를 쫙 연방광을 합니다. 이제 눌렀을 때 들어가고 지금 딱 보시면 질감 자체가 딱딱하죠. 안 들어가는 거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고 얘는 질감이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딱딱한 게 들어갔다. 주먹 두 개 안 들어가죠? 네, 좀 낍니다. 둘, 셋 이렇게 세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2단계로 많이 합니다. 제 차로 한번 아니죠, 트렁크 넓이 한번 보고 갈게요. A하고 N 사이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요거 이렇게 딱 열려요. 이렇게까지만 딱 열리고 이거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폴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한쪽만 당기면 폴딩이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한쪽만 되네. 한쪽만 당기면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차가 제 차나 뭐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폴딩이 약간 2대1, 뭐 1대2 이렇게 되는데 이 차는 모든 시트가 다 접힙니다. 요게 요렇게 됩니다. 이게 끊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딱 통짜로, 그리고 롤 케이지가 트렁크에 보시면은 든든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 차주분께서 이거 잘 달았는데 요거 이제 다 떼가지고 이거 90% 떼서 안에서 이렇게 조립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안에서 갇혔을 때 열 수 있는 거 이거 야광이 캔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닫아주시고 레버를 한 번만 당겨주시면 돼요. 와, 너무 좋은데 이건 튜닝 좀 해야겠어요. 이거 호챙이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엔진 지금 상당히 앞으로 엔진 상당히 지금 앞으로 와 있잖아요. 굉장히 뜨겁네요. 엔진 지금 상당히 앞으로 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엔진 밑에 지금 보면 미션이 보이죠. 엔진 밑에 미션이 맞물려서 이쪽에 미션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미션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보세요. 우리는 딱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게 흡기 필터거든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떼고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떼고 이렇게 열면은 안에 흡기 필터가 보여요. 보이죠? 안에 이거 보이죠? 흡기 필터예요. 이게 여기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로 이렇게 해서 닫을 때도 그냥 이렇게 체결해요. 자, 여기 끼웠죠? 그럼 이제 다 됐죠? 자, 하나, 둘, 제 건 이슈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너무나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커버도 그냥 이렇게 떼면, 지금 너무 뜨거워서 못 만져요. 엔진 커버도 이렇게 떼면 되고, 뭐 엔진 마운트도 바로 여기 달려 있어요. 제 차는 차 드러내야 되는데 엔진 마운트 여기 달려 있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고, 이거 저기 스트럿바는 아니에요. 스트럿바는 아닌데 이제 여기 이렇게 약간 저기 굉장히 잘 잡아줄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의 이렇게 돼 있고, 부강재가 돼 있고, 요거 이제
빗물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여기 좀 막혀 있는 마감도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너무 소음도 이렇게 유입되지 말라고. 소음이 되게 잘 유입되지 않게 이런 재질로 돼 있어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네. 엔진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미션이 여기에 맞물려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불은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에 N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점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최강의 꿈 아반떼. 담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3부, 4부에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준또백이었습니다.